항상 그 생리불순 원인 빈도를 조사하면 원인 1위가 항상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나와요.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알고 있는 방광염보다도 더 빈도가 높은데 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언파스 교수님입니다. 난임 환자나 생리불순으로 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면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경험상 난임병원에 오시는 생리불순 환자들의 반 정도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난임센터에서 가임기 여성이 많이 오니까 약간 더 빈도가 높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흔한 질환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흔할까요? 최근 조사를 봐도 전체 여성의 한 5에서 18% 정도가 다낭성 난소 환자라고 결과가 나와 있고요. 조금 적게 잡은 결과에서도 한 6에서 10% 정도는 다낭성 난소라고 이제 돼 있어요. 항상 그 생리불순 원인 빈도를 조사하면 원인 1위가 항상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나와요.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알고 있는 방광염보다도 더 빈도가 높은데 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걸까요? 먼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무슨 통증이 있거나 목숨이 위험한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생리불순이나 부정출혈 정도의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드름이나 담어증 같은 경우는 그냥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해서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나 제모 치료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하고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죠. 다행히 어떤 피부과 선생님들은 그 여드름 치료 받으러 간 이제 성인 여성에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산부인과 가보라고 하셔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지 환자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첫 번째, 초음파에서 다낭성 난소가 확인된다거나 두 번째, 배란 장애가 있다거나 세 번째,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 소견이 보였을 경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만족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돼요. 근데 초음파 소견도 그렇고 뭐 배란장애나 남성 호르몬의 증가라는 진단 기준 자체가 환자가 병원에 와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환자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배란 장애 같은 경우에는 대개 생리불순으로 나타나게 되고 남성 호르몬의 증가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거나 팔다리, 배, 턱 등에 털이 많이 나는 경우에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생리불순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왔는데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리불순인지 모르고 다른 것 때문에 진료 보러 왔다가 내가 생리불순이라고 하고 이제 진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리불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알려주실까요? 보통 정상적인 생리주기는 24에서 35일 사이인데 이것보다 생리주기가 짧거나 길거나 1년에 생리를 8번 이하로 하는 경우에 생리불순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똑같은 병원에서 산부인과 수련을 받았는데 저희 교수님 중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대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전공이나 펠로우들한테 초음파를 보면 항상 난소 안에 난포 개수를 다 세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저도 전공의 때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세가지고 기록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셀 때마다 달라 이게. 처음에 11개인데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아서 다시 세면 또 13개고 근데 진단 기준이 12개니까 또 그럼 진단명 바꿔야지 차팅 바꿔야지 그럼 환자분들이 기다리다가 컴플레인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환자들 초음파 볼 때 일일이 소리내서 난포 개수를 세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초음파를 보다가 난소만 나오면 이제 기계적으로 난포의 수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보이니까 환자들한테 이게 다낭성 난소라고 설명을 안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해야죠. 사실 다낭성 난소라고 말하는 순간 환자들이 그게 뭔데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의가 시작되죠. 그럼 이제 간호사는 들어가서 진료가 왜 안 끝나나 하고 대기 환자가 많은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또 말해주고 싶어서. 네. 다음 환자분도 생각하셔야죠.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아까 무슨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사실은 아니니까 모르고 지나시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무슨 문제가 될까요? 네,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낭성 난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단순히 생리불순이나 여드름, 단무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방치할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 임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배란이 되지 않는 다낭성 난소 환자는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서 3배까지 맞아요, 올라간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증상들이 동시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진단되면 다 치료해 주시는 거죠? 네,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